근데 지금 이 와중에 중국에서는 미국과 끝까지 싸우자 이런 선동을 하면서 중공 추종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추종자들은 뭐 이런 거 저번에도 보여줬듯이 풀 먹으면서 버틸 수 있다. 야, 우리는 풀 먹으면서 버텨. 니들도 한번 풀 먹어봐. 미국한테. 지금 중국 국내에서는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미국 저거 우리 중국 없이 쟤네들 끝났어. 이렇게 지금 세뇌가 돼 있어. 야, 메이드 인 차이나 없잖아? 미국 끝나.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은 굉장한 지금 자부심을 가지면서 야, 우리는 풀 먹으면서도 버텨. 야, 니들도 풀 한 먹어봐. 야, 니들 조만간에 풀 먹게 될 거야. 지금 중국 병 내에서는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미국에서는 딱히 타격이 없습니다. 자, 미국 안쪽이 또 별 타격이 없다라는 그런 수치가 몇 개 또 있는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관세 전쟁이 흘러가는 방향이, 이 관세 전쟁이 흘러가는 있는 방향이 뭐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은 다 채겠지만 지금 서로 막 관세, 야, 우리 몇 프로, 니도 몇 프로 막 200% 다 올라갔잖아. 서로 관세 붙였잖아. 다 붙여가지고 야, 야, 덤벼봐 이러고 가서 뒤에서 지금 다 조율을 하고 있어. 시진핑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뒤에 가서 야, 그거 우리 많이 필요하니? 야, 그거 관세 없애. 그거 관세 없이 수입해. 야, 뭐 이런 거 관세 빼. 시진핑도 지금 뒤에 가가지고 야, 그거 우리 많이 필요하지 않니? 야, 관세 매기지 마. 그냥 지금 서로 뒤에 가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초반은 이렇게 맞관세로 맞붙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제 전략적으로 필요한 제품에는 서로 이제 관세를 이제 빼주면서 이렇게 가게 될 거야. 지금 그 관세를 면제시키는 품목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거를 발표를 하잖아요. 미국은 발표했다. 뭐 아이폰 값이 올라간다길래 그럼 뭐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런 애들은 일단 면세해. 관세 매기지 마. 뭐가 또 올라간다 하길래 이거 뭐 다른 나라에서 대체할 수 없어? 대체할 수 있어? 그럼 그 나라 거 수입해. 대체해버리든가. 아니면 그거 아직 중국밖에 안 되나? 그럼 그거 관세 면제해. 미국은 이걸 발표하면서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걸 발표를 안 해. 왜? 발표하면 지금 중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누가 한 게 전화하거나 누가 먼저 한 게 관세를 면제시키잖아. 누가 쫀 거야. 중국은 아직도 이제 이렇게 눈 가려져 있고 이런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중국말로 이거지. 看谁先怂.怂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누가 먼저 쪼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중국에서는 계속 미국이 지금 협상하자고 지금 난리야. 안달 났어. 야, 미국이 저거 관세 먼저 내렸어.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한테 국뽕을 느끼게 해주고, 그러니까 쫄았다 이거예요. 숭이라 하면 쫄 이런 뜻이에요. 지금 미국 먼저 쫄았어. 야, 미국이 오늘 전화 왔잖아. 미국 쫄았어 지금. 야, 인민들 봤지? 지금 공산당한테 지금 쫄고 있는 거 봤지? 야, 니들을 무릎 안 꿇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공산당 뿐이야. 야, 지금 미국도 관세 저거 철회했잖아. 저거 몇 품목에서. 야, 봤지? 야, 쟤네 쫄았어 지금. 이러고 있으면서 중국도 지금 뒤에서 저번에 말했잖아요. 그 관세에서 면제되는 그 화이트리스트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중국은 누가 먼저 쪼느냐 안 쪼느냐, 누가 먼저 숙이느냐 안 숙이느냐,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거야. 공산당은 지금 이거 면지가 꺾이는 순간 민심을 잃거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싸움에서 시진핑이 유리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유리할 것 같아요? 시진핑은 계속 이렇게 속일 걸 속어가면서 자기 자존심도 지키고 체면도 이렇게 유지하면서 내가 살짝 숙였는데 안 숙인 척하면서 야,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다 숙이고 있어. 야, 우리 지금 이기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야 돼. 근데 트럼프는 처음부터 확 질렀다가 이거 아니야? 그럼 살짝 유예. 이거 확 질렀다가 또 아니야? 살짝 유예. 확 들이댔다가 아니야? 살짝 유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처음부터 이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이거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얘 미쳤나, 뭐 제정신이냐,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냐,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하지만 좋게 보는 사람은 이 융통성이 있는 거야. 일단 질렀다가 아니면 말고, 일단 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너무 질렀나? 그럼 살짝 줄이고, 더 필요한가? 그럼 더 늘리고. 되게 유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뭘 한 개 질러놓고 뭐 한 개 발을 뺀다고 해가지고 뭐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한테 트럼프 쫄았네 이런 거 없거든. 그냥 쟤 그냥 정치하고 있나 보다. 그냥 누구도 걔가 트럼프가 꿀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쟤 또 뭐 이거 했다가 이거 안 되니까 저것도 해보고, 저거 했다가 또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쓰지. 아무도 뭐 트럼프가 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국 애들밖에 없어. 트럼프 쫄았네. 왜? 그런 식으로 시진핑은 그 스탠스 계속 유지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즘 항상 이제 봐봐요.
중국은 계속 이제 시진핑은 뭐 미국이 쫄고 있다. 우리 이기고 있어. 야, 내가 니들 무릎 안 꿇게 해줄게. 우리만이 미국을 상대할 수 있어. 막 이런 거를 계속 주입하고 있는데 트럼프 보면 진짜 세게 나갔다가도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 지금 뭐 시진핑이랑 나랑 좋은 친구고 갑자기 뭐 어제 막 관세 올렸는데 오늘 와가지고 또 좋은 친구고 잘 될 거라고 협상 지금 하고 있다고 점점 잘 풀릴 거고 그렇게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미국에서 정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타격이 안 크는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도 되게 계속 좋은 말을 해주고 있어. 조만간에 협상 잘 될 거고 다 잘 풀리고 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는 지금 주식 시장도 또 지금 또 반등하고 있잖아 지금. 분위기 좋아. 미국은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게 뉴스 보면 지금 미국 난리 난 것 같죠. 지금 뭐 미국에 뭐 모든 미국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트럼프 반대 시위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뭐 반대 시위하고 있는데 근데 막 그 사람들이 지금 중국산 네가 막 중국산 막아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죽겠어 이러면서 시위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언론의 선동인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지금 막 이렇게 막 반 트럼프 시위하고 하고 있는 애들 걔네들이 진짜 뭔가 이게 돌아가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야 이거 트럼프는 정말 이 나라 말아 먹겠다 이런 느낌으로 나와서 시위하는 것 같아? 아니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학력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잖아. 거기서 진짜 미국에서 똑똑한 애들은 진짜 똑똑하고 그런 애들이 미국이 경제를 다 이끌고 가는 거고 진짜 멍청한 애들은 진짜 멍청해. 공부도 안 하고 걔네들 뭐 데모하는 애들 대부분 나와가지고 막 나서 데모하고 막 뭐 지가 뭐 왜 트럼프를 싫어하는지도 몰라. 그냥 다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한대. 그러면서 데모하고 저녁에 뭐해? 가서 뭐 술이나 마시고 대마초나 피고 있지. 헤헤 막 이러면서 그런 애들이야. 근데 마치 뭔가 지금 미국은 지금 끝났다. 트럼프는 뭐 압박감을 받고 있다. 지금 지표들을 봐봐. 지표들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지표들은 미국 지금 분위기 좋아요. 또 이 지표도 알려드릴까? 지금 중국 사람들은 그냥 딱 마음을 먹었어. 미국 새끼들 풀 한번 뜯게 하자. 그래, 야, 메이드 인 차이나 주지 마. 우리 돈 안 벌어도 돼. 일단 메이드 인 차이나 미국한테 팔지 마. 걔네들 없으면 풀 뜯어 먹을 거야. 뭐 이러고 있잖아. 여러분들 그냥 팩트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고용시장 주요 지표 2025년 4월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실업률은 4.2%입니다. 2024년 5월 이후 4%에서 4.2%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2025년 4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17만 7천 명 증가, 예상치를 상회, 평균 시급 상승률 전월 대비 0.2% 상승하여 연간 기준으로 3.8% 증가함, 노동 참여율 62.6%,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얘기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중국 실업률은요 20%대예요. 중국의 실업률은 20%대입니다. 20%대고 요번에 나온 대학생들 요번에 1100만 명 졸업해. 걔네들 90% 이상 실업자야. 나오자마자 실업자야. 일자리 없어 지금 중국에. 중국이 발표하는 실업률은 막 중국도 아마 한 뭐 5%대 이 정도 막 유지하려고 막 이러고 있어. 그 다 조작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애들을 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 인터넷 방송 했어? 너 인터넷 방송하다가 너 도네이션 10,000원 받았지? 너 실업자 아니야. 돈 벌었잖아. 너 실업자 아니야. 그런 애들 카운트 안 해줘요. 너 알바 했다며? 너 알바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거 돈 벌었지? 너 올해 너 실업자 아니야. 돈 벌었잖아. 그러니까 개나 소나 실업자에서 다 빼내려 그래. 뺄 수 있는 데를 다 끄집어내고 다 빼고 해가지고 억지로 맞춘 게 5%고 중국은 그런 식으로 수치를 맞춰가는 거고 걔네들은 환율 조작까지 하잖아. 뭐 실업률 수치 이거 뭐 한 개 뭐 못 만들어내겠어? 자, 그리고 미국에서 고용 증가가 두드러진 산업 분야는 보건의료 5만 1,000명, 운송 및 창고업 2만 9천 명 증가, 금융활동 1만 4천 명 증가, 사회복지 서비스 8천 명 증가. 근데 반면에 연방정부 부분에서는 9천 명의 고용 감소. 공무원 9천 명 자른 거야. 트럼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진짜 난 대한민국에도 이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어. 혈세 쓸데없이 세고 있는 애들 다 잘라버리고 필요한 데만 고용 늘리고 자,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용시장이 견조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몇 달간의 경제 지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함. 특히 무역 정책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지금 다 좋아. 다 좋은데 트럼프 제가 너무 오락가락하니까 지켜봐야 돼. 근데 지금 이 상황 되게 좋아.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어. 그냥 전문가들은 계속 그러고 있어. 지금 좋아. 지금 좋은데 지금 트럼프가 오락가락하잖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지켜봐야 돼. 근데 지금은 좋아. 근데 이 지금은 좋아가 이게 계속 지금은 좋아 이러고 있잖아. 이 지금은 좋아가 계속되면 계속 좋은 거 아니야. 미국 주식 나스닥 반등한 거 봤죠? 분위기 좋다니까? 진짜 만약에 미국이 지금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어가지고 미국이 막 죽기 일보 직전이야 막 풀 뜯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런 지표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 상황이라면 중국 상황 우리 한번 볼까? 중국 상황 한번 볼까? 방금 잠깐 그 실업률 얘기 잠깐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일단 지금 중국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떻게 보면 이게 비즈니스인 건데 비즈니스의 신경전인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꿇는다 안 꿇는다 이거랑 연결을 시켜버린 거 이 자체가 일단 얘네들은 그냥 미국은 말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다 일을 하고 있잖아. 제자리에서 각자 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트럼프도 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감정적인 거 이런 거 떠나가지고 그냥 이거 해봤다가 이거 안 되면 저거 해보고 저거 해보다가 이거 안 되면 저거 해보고. 근데 중국은 야 우리 절대 안 꿇어. 야 공산당 믿지. 야 미국은 우리만 상대할 수 있거든. 야 공산당만이 너희들을 무릎 안 꿇게 해줄 수 있어. 믿어. 함께 끝까지 싸우는 거야. 알았어? 야 풀 뜯으면서 버텨.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팩트로 얘기하자면 일단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소비 시장이에요. 이거 인정하죠.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시장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제일 센 카드 중에 한 개인데 중국인 14억? 옛날에 이런 얘기 많았어.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 중국몽 가지고 중국 가서 사업하려고 야 중국 인구가 14억이야. 내 물건 한 개 잘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갖다 팔면 한 사람한테 한 개씩만 팔아도 14억 개 파는 거야. 이건 지금 다들 알죠.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 14억 있으면 뭐해? 그 살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안 된다니까.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그 항구에 컨테이너가 왜 10층씩 쌓이겠어? 그 14억이 다 사가지고 쓰면 되지. 야 미국 3억 5천밖에 안 되는데 그거 다 소화할 수 있는데 왜 미국 14억인데 중국은 14억인데 왜 그 컨테이너 박스 그 10층까지 쌓아놓게 하냐고. 지들이 다 내수시장에서 해결하면 될걸. 안 그래요? 살 돈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미국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진짜 너무 간단해. 트럼프가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근데 결국에는 그냥 하나야. 그냥 결국에는 그거야. 그냥 트럼프 요구 들어주고 트럼프가 약간 이런 거 좀 이렇게 일본이 그거 잘하고 있잖아. 트럼프 요구 몇 개 들어주고 내가 너무 손해 안 보는 입장에서 하지만 어느 정도 트럼프를 좀 인정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미국 시장 열어주겠대잖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은 가서 협상을 하면 되고 일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 나라에 꿇는다 안 꿇는다 이거 그냥 초딩 싸움인 거지. 그리고 아까 이 얘기 안 해드렸죠. 지금 중국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중국은 국민들한테는 우리 관세 전쟁 끝까지 갑니다. 미국 관세 똑같이 매겨버립니다. 미국 제품들 우리도 필요 없어. 중국 국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그 화이트 리스트 나왔거든. 중국은 미국의 수입 품목 중에 약 130개 항목에 면세했어요. 130개 항목이야. 저번에 그거 에탄인가? 에탄 그 화학 에너지 원료에 쓰이는 거 그거 뉴스 나왔잖아. 보니까 수입 품목 중 미국 수입 품목 중에 약 130개 항목에다가 면세를 다 했어. 그렇다면 이거는 중국의 스탠스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게 중국이 꿇은 거잖아. 끝까지 이거 관세 붙였어야지. 왜 면세해줘? 중국 말로 얘기하면 지금 중국이 먼저 꿇은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중국은 자기들이 이 꿇었다라는 걸 이걸 면세해줬다는 걸 중국인들이 알면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는 꿇지 않는다 이 영상으로 지금 중국을 선동하면서 뒤에서는 야야 이것도 면세해 야 이거 미국 아니면 못 사잖아. 야야 사 이러고 있는 거야. 절대 얘기를 안 해. 왜? 지금 얘기했다가는 뭐야 안 꿇는다며. 야 왜 네가 먼저 꿇어? 지가 다 그렇게 세뇌를 시켜놨거든. 야 공산당이 꿇었는데? 야 이거 공산당 안 되겠네 이제. 시진핑 안 되겠네. 다른 당으로 바꿔야 되겠네. 그럼 이제 민심 충성심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거를 커버하기 위한. 저번에도 그 화이트 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나 130품목까지 될 줄 몰랐어. 이건 그냥 다 푼 거 아니야 그냥?
그냥 지금 중국은 미국한테 관세 안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자,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눈돌리기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중국의 국민들이 이걸 알아채면 안 되니까 눈돌리기 주의력을 분산시켜버리는 거지.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게 들통 나거나 까발려지거나 이랬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지금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공산당이 문제가 아니라 적군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어서 그래. 이런 메시지를 심어주면서 이 적은 누구냐? 내부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외부의 적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냥 중국 공산당들이 타겟팅을 하기 나름이야. 없는 적도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들의 시선을 보이지도 않는 그 존엄성으로 이동을 시켜놓은 거죠. 너희 생활이 힘들어져도 당을 의심하지 마라. 삶이 고달퍼졌다고 해도 제도를 의심하지 마라. 중국 공산당만이 중국 인민들을 안 꿇게 할 수 있다. 이걸 계속 이제 주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나 그랬듯이 거짓은 나약하고 약점이에요. 진실은 강한 힘이자 무기입니다. 거짓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당신이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게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중국 내부 경제 현실을 제가 그동안 정말 다양하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얘기했던 그 모든 거를 정말 간략하게 한번 다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한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지금 중국 내부의 현실이에요. 자, 수출 급감, 수출 안 되죠. 컨테이너 열층 쌓여있죠. 내수 부진, 내수 시장 안 돌아가죠. 사람들 돈 안 쓰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지금 돈 썼다가 나중에 쓸 돈 없을까? 사람들 돈 절대 안 씁니다. 청년 실업률 20% 이상입니다. 20% 이상. 요번에 대학생 올해 1,100만 명 졸업하는데 걔네들 다 취업 못해요. 한 10% 취업하면 그 많이 취업한 거야. 그 다음에 공장 가동률 저하. 여러분들 지금 중국 공장을 가동한다 안 한다는 그냥 대한민국 하늘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 요즘 미세먼지 없죠. 공장 가동률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직원들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다 휴가 주고 있는 그런 상태야. 일용직들 일거리 없고 왜냐? 그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 증거는 항구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들. 그 다음에 소매업 경기 침체, 쇼핑몰 거리, 상점, 공실률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도시에는 빈집이 늘고 지방은 유롱도시화, 부동산 붕괴. 여러분들 지금 지방은요 90%까지 빠진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 집값 90%가 빠졌어요. 중국의 이 대형 건설사들 지금 줄줄이 파산 위기. 헝다,碧桂园, 왕커 지금 다 파산 일보 직전. 파산한 데도 있고 부동산은 중국 전체의 GDP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흔들리는 순간 이제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거. 그렇다면 소비자들, 중국도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내수 시장을 버티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받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 탈중국 중. 이민 가고 있고 자기 자산 보호하기 바빠. 빼돌리고 있고. 중국의 내수 경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은. 자,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 제가 다뤘었죠. 직원들 다 감봉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50%나 감봉을 하냐. 야, 네 연봉 3,000 주다가 네 연봉 1,500 주면 너 일할 수 있어? 우리 이런 얘기 했었잖아. 여러분들 감봉한 거는 거기는 천사 기업이었어. 지금 다 자르고 있어. 해고하고 있어. 해고하면 그럼 월급 없어지지. 수입 없잖아. 그럼 소비 더 안 해. 소비 더 안 하면 물건 또 안 팔리고 또 안 팔리면 기업 구조 조정하고 악순환 계속 돌아가. 그러면서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이거 중국 가망이 없다. 탈중국 하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 캐나다, 한국,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요즘 중국 사람들 말레이시아 이민 그렇게 핫하대. 엄청 가 말레이시아로. 중산층 이상은 뭐 하고 있어? 저번에 다뤘잖아요. 골든 비자 이런 거 사가지고 해외 자산 분산 중. 그리고 황금을 그렇게 사들이고 있잖아. 물론 황금이 어떻게 보면 투자 제품인데 갑자기 중국의 황금 소비량이 30%가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황금을 산다는 거는 인민폐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것은 즉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외국 자본 기업들 지금 다 탈중국 중.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까도 말했잖아요. 어디 있었어? 베트남,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많아.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요번에 어떻게 보면 이게 예방주사 맞은 거야.
아, 이거 뭐 한 공장, 한 제조를 한 곳에다가 몰빵해 놓는 거 이거 위험하구나. 그래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에 다양한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예 외국 자본들은 너무 철수했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투자 철수 기업수 역대급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진핑 뭐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체면 구겨지면 안 되거든.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강하다. 우리는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계속 그런 스탠스 유지 중. 못 바꿔요, 그거. 그리고 중국의 최대 수출국은 여전히 미국이에요. 미국이 구매력이 세니까 전체 수출의 약 15에서 18%는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자제품, 기계류, 석유화학, 태양광,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미국이 수요 없잖아요. 재고 폭발해요. 근데 어때? 중국은 그러면 뭐 미국 없으면 살 것 같아? 지금 중국이 계속 뭐 발표하고 있잖아. 뭐 반도체, 엔비디아 따라잡았다는 둥, 뭐 곧 따라잡는다는 둥. 이런 기술, 이거 이제 뭐 우리가 독자로 만들어냈다는 둥. 여러분들 이제 항상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그런 기사를 한 개 낼 때마다는 그 따라잡은 게 아니야. 따라잡으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일단 기사는 따라잡았다고 해. 그리고 그걸 따라잡을 때까지 계속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일단 뭐 한 10%만 따라잡아도 미국 초과했다 이렇게 발표해, 그냥. 그리고 계속 그냥 가는 거야. 믿으면 안 돼. 그리고 뭐 반도체, 이거는 중국은 아직 그런 고급 반도체 기술 없어요. 못 만들어요, 지금. 뭐 따라잡았다고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얼마나 가요, 여러분들. 또 이런 것도 있네. 일단 뭐 미국, 이건 뭐 다들 아실 거야. 미국이 만약에 뭐 반도체 수출 금지하면 화웨이나 뭐 BYD, 뭐 DG 등 뭐 이런 기업들 거의 정지고, 그 다음에 AI나 서버, 클라우드 이런 것들은 미국산의 GPU나 CPU 없이 자체 개발 불가능. 항공기랑 소프트웨어,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없으면 산업 자체 마비.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랑 달러 의존도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중국 외환 보유액 중 60% 이상은 미국 달러 자산. 국제 결제망은 여전히 미국 중심. 옛날에 중국이 그런 거 한번 했었잖아. 이제 달러 결제 필요 없다. 이제 yuan화 결제를 밀어야 된다. yuan화 국제화는 전 세계 점유율 2%에서 3% 수준입니다. 이건 거의 동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주절주절 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미국은 중국 없이 충분히 살아. 근데 중국은 미국 없이 못 살아요. 솔직히 그건 있어.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강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중국은 옛날에 가난해 봤거든. 풀을 먹어 봤거든. 그래가지고 버티는 거는 중국이 미국인들보단 잘해. 만약에 똑같이 풀을 먹어야 된다면 중국이 미국인들보다 훨씬 오래 버틸 거야. 하지만 지금 이 데이터들을 보면 지금 미국 애들이 풀 먹을 것 같아요? 그 소고기 넘쳐나. 미국인들이 풀 먹을 일이 있을까? 메이드 인 차이나 없어졌다고?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멕시코,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 인도, 메이드 인 타일랜드. 너무 많아, 대체품이. 뭐 저번에 계란 없다고 한국에서 계란까지 보내줬었잖아. 솔직히 미국이 뭐를 살려고 하는데 그쪽에 그 미국 시장에 물건을 안 팔고 싶어하는 나라 있어? 없어요. 전 세계 최고 시장인데. 그러니까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솔직히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전 세계에서나, 하지만 뭐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그냥 전 세계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사라질 일은 없을 거라고 봐. 아무리 메이드 인 차이나 탈중국을 한다 하더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예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옛날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전 세계를 잡아먹던 그런 시대는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거의 지금 이미 끝났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야. 진짜 여러분들 메이드 인 차이나 황금기에는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는 그냥 세계를 지배했었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대는 더 이상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자료 어땠습니까? 저도 이런 것들 보기 전에는 진짜 무슨 메이드 인 차이나가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줄 알았어. 메이드 인 차이나 없으면 난 미국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미국 가정의 90%가 중국산 제품이라고요? 그게 옛날이지. 옛날에 사놓은 것들 아니야. 이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다? 그럼 메이드 인 수많은 나라들이 대체품이 이미 다 있다 이거지.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어느 나라든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 가짜 뉴스라고? 근데 실제일 수도 있는 게 옛날에 정말 진짜 메이드 인 차이나 전성시대가 있었어. 그때 진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 근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고 중국이 그렇게까지 세계 질서를 지들이 장악하려고 하면 아마 미국도 가만 안 지금 미국은 이미 가만 안 있고 있고 유럽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 나라들 동남아 봐봐. 중국이랑 친구가 없어. 중국이 이제 변해야 하는 시기인가? 중국은 이제 프리업 할 시대지. 중국 시장 개방해야지 이제.
중국 시장 개방하고 이제 환율 조작 그만하고 세계 시장에다가 발 담궈야지. 히토류도 대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얼마든지 가능해요. 굳이 탈중국 하려면 충분히 탈할 수 있어. 근데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히토류를 중국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었어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다 생각을 했었지. 일본은 한번 때려 맞은 적이 있어. 옛날에 중국이 히토류 일본한테 주지 마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때는 손수무책으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히토류 주세요. 바짝 엎드렸어. 근데 일본은 그런 걸 당해봤잖아. 당해봤으니까 그때부터 히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대체가 됐어요. 히토류가 맞아, 환경 오염이 엄청 심한데 중국은 그걸 쌩 까고 생산하는데 솔직히 다른 나라도 쌩 까고 싶으면 쌩 깔 수 있어. 그리고 미국이랑 그 우크라이나 그 협정 맺었잖아요. 히토류 개발권 미국이랑 같이 하겠다고 그 협정 맺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히토류는 세계에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되게 많아. 그냥 그 히토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히토류 종류들을 그 섞인 데서 그거를 어떻게 추출해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근데 그 기술이 그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 히토류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걸 저도 영상을 봤거든요. 진짜 히토류는 중국의 최강 무기인가? 아니야. 그냥 그 들어온 일을 중국이 한 것뿐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안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중국이 꼭 그렇게 나온다, 다른 나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다른 나라에서 하면 이제 중국처럼 그냥 환경 문제를 쌩 까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이 환경 문제도 어떻게 보존시켜가면서 이걸 히토류를 캐내냐,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히토류 단가가 높아지는 거야. 하지만 그 히토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겠지. 값싼 노력요. 인도, 방글라데시, 많잖아. 방법은 무조건 있어요, 여러분들. 방법은 무조건 있고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아. 우리도 배터리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 단가가 높아서 안 한다는데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거는 수입해서 쓰거나 안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중국이 무기화를 시키니까 그건 이제 말이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카드는 사라지고 중국이란 위협이 없어져. 그때 중국 어떡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계속 말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서는 중국이 질 거고 망할 겁니다. 그건 아니야. 또 항상 말하잖아. 중국의 공산당은 망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걔네들 체제로 그냥 걔네들끼리 잘 먹고 잘 해먹으면 돼요. 누가 망해요? 국민들이 망해. 국민들이 점점 손가락 빨게 되고 점점 가난해지고 삶이 점점 피폐해지면서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하고 못 탈출하면 그냥 중국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가지고 비상식적인 내부 경쟁, 내주엔 계속 하는 거지. 근데 왜 언론은 트럼프 중국에 깨갱깨갱 거린다는 소리만 하냐고?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나도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만약에 지금 실제로 트럼프가 깨갱깨갱 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 그대로 얘기했을 거야. 지금 중국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깨갱 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겠지. 근데 제가 조사를 한 자료는 지금 미국은 전혀 깨갱거리지 않고 있어. 그게 표면에 보여. 근데 중국도 전혀 깨갱거리지 않고 있어. 표면으로 연기하고 있는 거지. 속에는 지금 골마 터져 나가고 있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 공산당 입장은 아마 이럴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그저 이 소와 말들이 풀을 뜯으면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줬으면 하는. 왜? 그래도 중국은 시간은 공산당 편이라고 믿고 있거든. 공산당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국민들이 14억에서 10억으로 줄든 10억에서 8억으로 줄든 그 국민들이 얼마나 죽어나가든 이 공산당 체제만 유지된다면 이 중국이라는 여기는 무너지지 않거든. 그냥 국민들을 그냥 대신에 희생시키는 거야. 그리고 요즘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요즘 한국 정서에 약간 이런 뭐라 해야 될까, 현중 정서가 엄청 많이 뭐라 해야 될까, 많이 이제 현중 정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무슨 데모도 하고 그러던데, 여러분들 저는 현중이라는 단어보다는 현중을 해봤자 뭐해. 그 감정도 아까워. 현중할 필요가 없어. 중국은요 그냥 말 그대로 비즈니스 상대라고 보면 돼. 써먹을 땐 써먹고 버릴 땐 버리고 사이 안 좋을 땐 사이 안 좋지만 서로 같이 윈윈 할 거 있으면 같이 윈윈하고. 하지만 중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빨아먹는 거는 방어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 그래가지고 현중을 할 필요는 없고 저는 그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방중을 해야 돼요. 방중. 반이 아니라 방중. 중국은 끝까지 방어해야 돼. 걔네들 언제 뒤통수 때릴지 모르거든. 방어를 해야 돼요. 중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방어를 하면서, 그렇다고 솔직히 중국 바로 옆 나라인데
뭐 나중에 같이 이렇게 미래적으로 뭐 아예 그냥 연결고리를 아예 끊어버리고는 살 수 없거든. 비즈니스는 할 건 해야 돼. 들어올 거 있으면 들어와야 되고. 협중 반중 이거 의미 없어. 감정 낭비야.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방중을 해야 됩니다. 중국을 방어해야 돼. 방어. 협중 반중 뭐라 해야 될까, 이성적이지 못해. 그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근데 물론 그건 뭐 정치인들이 할 사람이죠.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뭐 약간 좀 감정적으로 막 나도 뭐 욕할 땐 욕하니까 뭐 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막 밤중하고 협중하면 그 외교 다 무너져. 적당히 써먹을 때 써먹되 방어는 항상 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걔네들 워낙 뒤통수를 잘 치니까. 방중. 요즘 슬슬 한국 가수들 중국으로 공연하러 간다는데 좋아. 돈 벌어오는 거 좋지. 이런 거는 써먹으란 말이야. 중국에서 이제 한국 가수 케이팝 공연 원해? 그럼 돈 얼마 줘? 돈 오케이? 그럼 가서 경제 활동하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한국 문화가 돈 벌어오는 건 좋지. 하지만 방어해야 돼. 뭘 방어하냐? 중국이 이걸 풀어주면서 과연 한국한테 뭘 원하냐? 뭘 또 한국한테서 더 큰 걸 뺏어 가려고 하냐? 이걸 항상 방어해야 된다 이거야. 서해 구조물? 걔네들 한국 해역을 더 침범하려고? 필리핀에 계속 하던 짓이니까. 뭘 또 한국에서 더 빼먹으려 하냐? 이걸 계속 방어를 해야 된다 이거지. 뭐 한국 배우들이 중국 영화 출연, 뭐 중국 가서 CF 찍고 활동하고 공연하고 돈 벌고 좋아. 돈 벌어오면 좋지. 뭐 써먹을 건 써먹어야 된다니까? 하지만 걔네들이 뭘 또, 한 개 해주면서 뭘 또 해먹으려 하냐? 뭘 뺏어가려 하냐? 그거 봐야 돼. 그건 무조건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K-팝 한한령 그거 해제한다고 하니까 엔터 주가들 막 오르고 있잖아. 그 중에서 제일 오른 데가 어디예요? SM이 제일 올랐어. SM이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 이수만이 중국에다가 투자해 놓은 게 많잖아. 보니까 뭐 중국에도 또 그룹 만들었더만. 중국 애들 뽑아가지고. 그럼 또 이제 뭐 주가도 올라가고 뭐 돈 벌고 하는 거지. 돈은 벌어야지. 벌 건 벌고 합작할 건 합작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삶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감정으로 대할 건 아니야. 근데 맞아. 이 말도 맞아. 만약에 중국에서 한한령을 안 내렸으면 과연 지금 한국의 K-팝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이렇게까지 발전했을까? 지금은 월드 클래스잖아.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막았기 때문에 한국의 엔터 업계는 다른 데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두드렸고 뚫은 게 유럽 시장도 뚫고 미국 시장도 뚫고 많이 뚫었잖아. 처음엔 일본 시장부터 시작했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그걸 다 열어줬다면 중국에서 안주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때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하면서 중국은 항상 방어하면서 가야 돼. 중국은 어떤 시대 흐름이 와도 어떤 때가 와도 어떤 정권이 와도 중국은 항상 방어를 해야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중국은 정말 많은 분야에서 기술력이 엄청 뛰어나서 심지어 그 뛰어난 기술력으로 한국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그 물건들을 만들어내니까 한국의 산업을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계속 방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을 알아야겠지. 중국을 알아야 방어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반대로 생각하면 방어라는 거를 중국이 진짜 잘하는 것 같다고? 방어를 한 데 있어서는 중국은 유리하지. 왜? 중국은 항상 말하잖아요. 중국은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들, 얘네들은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돼. 걔네들이 방어를 시작하잖아. 그럼 중간에 중국 공산당이 있고 그 중국 인민들이 방패로 그냥 그 중국 공산당을 다 감싸고 있는 이런 셈이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들을 방패 삼아, 소모품 삼아 시간으로 얼마든지 끌 수 있다 이거지. 근데 과연 이번에 미중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어디까지 흘러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계속 뭐 지켜봐야지 뭐.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재밌는 거 또 나오면 또 여러분들한테 또 계속 알려드릴게. 업데이트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